여러분 안녕. 오늘 우리가 무리 함수에서 제일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리 함수 이야기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함수는 끝나고 마지막 단어는 이제 뭐 경우의 수나 순열 조합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수학하는 마무리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리식이라는 거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자, 그럼 이제 무리식이 뭔지 우리가 먼저 따져보도록 합시다. 무리식은 뭐냐면 무리식은 근호 안에,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루트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루트 안에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면 루트가 벗겨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무리식이 아니지. 그게 무리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식은 모두 무리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리식은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있는 식이다. 대신에 벗겨지지 않는, 근호가 벗겨지지 않는 그런 식을 무리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리식 얘기는 뭐 하냐?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냥 뭐 식 정리만 좀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범위만 잘 나누어서 우리가 루트 안에는 당연히 루트 안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양수가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얘가 양수가 들어가요. 양수 들어간다는 이야기 정도만 잘 아시면 되니까 여기는 특별히 뭐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무리식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조금 있다가 한번 다뤄보면 되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중근호라고 해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무리함수로 넘어가서 무리함수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함수 봅시다. 무리식은 볼 게 없어요. 자,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는 뭐냐면요. 이제 이 y는 fx라고 쓰여지는데 이 fx가 뭐로 표현되어 있을 때? 무리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걔를 바로 무리함수라고 해요. 무리함수.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루트가 있는 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y는 루트 x를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꼴을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원래 우리가 y는 뭐 ax 플러스 b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1차 함수에서도 y는 x를 알아보고 그 다음 점점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2차 함수에서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런 걸 할 때에도 우리가 y는 x제곱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꼴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y는 루트 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루트 x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본적인 건 루트 x니까 우리가 x 안에 제곱수가 들어가면 딱딱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올 것이고 2 집어넣으면 루트 2 나오니까 별로.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올 것이고 2. 그쵸? 그러면 뭐 9 집어넣으면 5, 6, 7, 8, 9 집어넣으면 3 나올 것이고 여기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것이고 양수라고 썼지만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양수라고 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죠. 0보다 여기가 만약 뭐 루트 a다. 루트 a라고 하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0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원점을 지나는구나. 그리고 음수를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음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들을 간단하게 좀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굉장히 작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게 바로 y는 루트 x의 그래프다. y는 루트 x를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얘가 음수 부분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루트 안에 있는 수는 양수만 나올 수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 없구나. 그리고 y도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루트 안에 이게 이미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 되냐면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점. 이 점을 우리가 시작점이라고 해요. 시작점 중요하겠죠? 시작점. 어디서 시작하는지.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엄청 중요했어. 꼭지점.
이 꼭지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무리함수에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점이 뭐라고요? 0,0. 아, 원점이 시작점이구나. 그리고 지금 얘는 1사분면 위에만 있어요. 그래프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양수,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얘는 1사분면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조금씩밖에 증가하지 않지만 그래도 증가는 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다가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해요. y는 루트 2x. 그럼 루트 2x면 1 집어넣었을 때 루트 2가 될 것이고, 뭐 2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겠어요? 2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2. 그렇죠? 4 집어넣으면 2루트 2. 그리고 뭐 어떤 걸 집어넣으면 8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나와요. 8 집어넣으면 4. 이 점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루트 2x의 그래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 여기 숫자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얘는 점점 더 위로 올라가겠구나. 더 커지겠구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y는 루트 10x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얘는 y는 루트 10x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은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면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꼭 여기가 양수일 때만 되느냐, x값이 양수일 때만, 꼭 1사분면만 그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경우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방금 전에 했던 대로 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x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우리가 구하는 정의역이 되겠죠. x의 범위. 그래서 우리가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미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렸을 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그때 2가 되고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3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가요? 이쪽에서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얘랑 얘는 뭐 하는 거예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우린 이미 도형에 이동해서 다 잘 배워놨어요.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마이너스 x를 생각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그러면 y축 대칭이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으로 이 그래프가 y축 대칭하면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뭐 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했던 y는 이게 지금 y는 루트 마이너스 x고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간 얘는 뭐가 돼요? y는 루트 마이너스 2x.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건 y는 뭐 루트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즉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 x 앞에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위로 올라간다. 위로.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뭐가 중요하다? 시작점. 무리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시작점.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보면 어디예요? 원점. 그래서 얘도 시작점이 원점이구나. 0,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한 김에 뭐 그냥 우리가 대칭 이동을 바로바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해봅시다. 여기다가 한 번에 그려볼게요. 왜 이래? 손이 휘었나 봐. 분필이 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루트 ax라고 하나를 잡아 놓으면 얘가 y는 루트 ax, a는 양수니까 이쪽에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 만약 y축에 대칭을 했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ax가 될 거예요.
A가 양수일 때예요. 여기다 A 양수일 때 써놓읍시다. A가 양수일 때라면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걸 했고, 첫 번째 이거 했고, 두 번째는 얘를 Y축이 아니라 X축에 대해 대칭을 하는 거예요. X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잖아요.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아이고, 대칭이 조금 아니네. 자, 이렇게. 잘 참고해서 보세요. 자, 이 그래프는 그러면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AX라고 잡으면 되겠네. 그쵸?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쪽은 어떨까? 이쪽은 어떨까? 이쪽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X다. 둘 다 마이너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안에도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루트 밖에도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보면 헷갈리잖아요. 다들 대부분 학생들은 이거는 3, 4분면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얘랑 얘는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밖에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에는 Y값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4, 4분면에 있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2, 4분면 Y는 양수니까 2, 4분면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따졌을 때 둘 다 플러스면 1, 4분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면 2, 4분면 둘 다 마이너스면 3, 4분면 그리고 밖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4, 4분면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시작점은 어디? 원점.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 이 그래프만 기억하시면 무리함수는 뭐 거의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를 평행이동을 할 텐데 평행이동은 어렵지 않아요. 평행이동은 별게 없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예요. 해봅시다.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잘 배워놓으면 그러니까 앞 단원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양수일 때로 합시다.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평행이동도 다 양수로 해볼게요. 자, Y는 루트 AX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여기서 오른쪽으로 M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Y는 루트 A의 X-M 플러스 N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바뀌느냐? 모양은 전혀 바뀌지 않죠. 원래 평행이동은 모양과 그 그래프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뭐만 바뀌는 거예요? 자리만 살짝 바뀌는, 자리만 이동이 되는 거죠. 성질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바뀌느냐? 시작점이 바뀌어요. 시작점이 바뀌는구나. 시작점이 어디? 여기는 M, N으로 바뀌겠죠.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갔으니까. 원래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X 대신 X-M, Y 대신 Y-N을 대입했던 거 그거 기억하시면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특히나 얘는 순 증가, 순 감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거. 순 증가, 순 감소하기 때문에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냥 양 끝점을 딱 대입하면 이게 최소, 최대. 언제든 양 끝점 대입하면. 물론 감소할 때에는, 감소하는 그래프는 양 끝점 대입하면 최대와 최소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양 끝점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오니까 그거는 뭐 대입만 해보면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 두 번째로는 Y는 루트 X의 역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석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Y는 루트 X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역함수 잘 배워놨으니까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요?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Y랑 X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재고 그러면 Y제곱은 X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이거를 할 때, 양변을 제곱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 루트를 제곱할 때는 항상 범위에 주의해라. 근호를 제곱할 때는, 루트 근호를 제곱할 때는 범위에 주의해라. 범위에 주의해야 돼요. 범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루트를 제곱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범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 자, 한번 볼게요. 자, y제곱은 x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 우리가 x랑 y 자리를 바꾸니까 최종적으로는 x는 y로 바꾸고 y는 x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 y는 루트 x랑 y는 x제곱이 역함수 관계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y는 루트 x 그래프를 그렸더니 지금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만 있냐? 아니잖아요. 우리 이쪽도 있잖아요. 이쪽도. 그쵸? 이쪽도 있어요. 이렇게.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그래서 근호를 제곱할 때는 범위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야? 여기에는 y는 루트 x라고 하면 여기에는 x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당연히 y 범위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y는 루트 x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범위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생략, 삭제. 생략이 아니라 삭제죠. 여기는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그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그려야 돼요. y는 x제곱의 그래프 중에서 양수 부분만 그려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어때요? 아, 우리가 제대로 찾았구나. 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구나. 알 수 있죠. 당연히 역함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은 어디예요? 당연히 1,1이겠죠. 1,1. 원래 우리 어떻게 구해요? y는 x제곱과 y는 루트 x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는 이 둘을 연립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 함수 쪽에서 배웠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은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하면 돼요. 얘랑 얘를 연립하든 둘을 연립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겠죠. 그래서 x제곱이 x. 그럼 x-1은 0 되니까 그러면 x가 0 또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교점 보면 여기 0, 여기 1 이렇게 된다고요. 아, 0,0하고 1,1이 이게 바로 교점이구나. 역함수와의 교점이구나. y는 루트 x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0,0과 1,1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얘네들이 아까처럼 평행이동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서 그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 무리함수는 이 직선과의 1차 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와의 교점이 이렇게 두 점 만나거나 한 점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아무리 커져도 점점 위로 올라가도 계속 두 점에서 만나. 그죠? 두 점에서 만나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가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 어떤 딱 한 번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만 딱 구하면 그거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그거보다 작으면 안 만나고. 그런데 얘는 봐봐요. 얘를 봐요. 원래 함수 y는 루트 x. 얘를 보면 방금 우리가 y는 x를 잡았잖아요. y는 x는 두 점에서 만나요. 두 점. 근데 이거보다 작아지면 얘는 안 만나느냐? 그게 아니라 얘는 한 점에서 계속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이제 계속 가니까. 한 점에서 계속 만나요. 맞죠? 한 점에서 계속 만나다가 지금 여기 딱 두 점에서 만났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다가 지금 여기서 딱 두 점 만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두 점 만나다가 딱 여기 접할 때가 있다고. 여기 접할 때.
접할 때. 그죠? 접할 때 또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위로 가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 얘랑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그렇게 돼요? 이게 시작점이 있고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날 때가 굉장히 조금 있어요. 조금. 나머지는 다 한 점에서 만나는 한 점. 여기는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엄청 많았는데 한 점에서 만날 때는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차 함수는. 근데 여기서는 무리 함수는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굉장히 작은 지점.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이 범위에서만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엔 다시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번 있다가 나머지는 안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함수와 일차함수와의 교점 이야기가 굉장히 시험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유의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봅시다. 처음에는 무리식이에요. 무리식. 무리식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부등식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복습 차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2번 문제도 아까 얘기했던 뭐 이중 근호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중 근호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예정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벗겨진다.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벗겨지느냐? 절대값으로 벗겨진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자, 해봅시다. 자, P는 지금 얘가 루트의 x-1의 제곱이구나. 누구나 눈에 보이죠?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우린 할 수 있다. 어떻게?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얘네들은 다 절대값으로 바뀐다. 절대값으로 바뀐다. 그쵸? 이거 우리 이미 다 해봤어요. 우리 예전에 무덤 판다고 했어요. 무덤 판다고. 그렇죠? 자, 범위를 나누는데 여기 또 친절하게 다 나눠줬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이거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랑 1인데 여기 보면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 다 나눠줬네. 그죠? 다 나눠줬어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죠? 자, 1번.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모두 다 플러스예요. 막 100 같은 거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는 부호만 알면 되니까. 절대값의 부호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래서 x-1, 얘 플러스로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x 플러스 2. 그러면 얘는 얼마로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맞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번에는 P가 여기는 이 마이너스와 1 사이에 있는 건 0 집어넣으면 돼요. 0.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네. 얘 0 집어넣으면 양수, 그러면 그대로 나오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3번.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뭐 100 같은 거 집어넣으세요. 그냥 뭐 엄청 큰 거, 마이너스.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죠. 절대값이 엄청 큰 거. 그럼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둘 다 달고 나오겠구나. 그럼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전혀 문제가 없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무리식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바로 다음 넘어가시면 우리가 여기에 2번은 풀지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번 문제는 이게 이중 근호의 문제예요.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심화 과정을 배우실 분들은 그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1번 봤더니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대입하면 되겠네 뭐. 그쵸? 대입하는데 우리 그거는 살짝 기억해야 되겠어요. 어떤 거?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거나 루트 B분의 루트 A 얘네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어떻게? 루트 한 번에 묶어서 쓰면 A, B 쓸 수 있고 얘도 한 번에 B분의 A라고 쓸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이너스가 새롭게 하나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곱할 때에는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왔고 나눌 때에는 이 나눗셈처럼 돼 있을 때에는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는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거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얘는요. 1 플러스 x, 얘 양수니까 1 플러스 x, 분자는 무조건 양수 맞아요. 그리고 1 마이너스 x, 얘가 1보다 큰가? 얘 1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양수. 둘 다 양수니까 루트를 따로따로 쓸 수 있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대입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얘를 그냥 p라고 해서 p는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여기는 1 플러스 x, 여기는 1 플러스 x분의 여기는 1 마이너스 x. 통분합시다. 통분? 그냥 우리 곱하면 돼요. 그냥 둘이 곱해버려요. 어차피 그게 통분이지만 둘이 곱해버리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여기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x, 여기 이렇게 곱하면 1 마이너스 x. 얘를 뺍시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다 됐네.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여기는 1이 없어지고 2x가 되네요. 2x. 이제 마지막 대입.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다음에 처음부터 대입하지 말고, 물론 처음부터 대입해도 답은 나와요. 하지만 처음부터 대입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 다음에 2분의 루트 1을 대입. 2분의 루트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4분의 2 분의 여기는 2분의 루트 2 하면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2. 그래서 2분의 루트 2 분의 루트 2 약분해버리고 답은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죠? 자, 2번은 아까 얘기한 대로 풀지 않습니다. 2번 풀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다음 문제가 이제부터는 진짜 무리함수를 하는 거예요. 무리함수. 아까 얘기했던 그 무리함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무리함수는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유리함수를 너무 길게 했어. 나 그렇게 길게 할 생각 없었는데 너무 길어졌어. 너무 길어졌어요. 자,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자, y는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1번부터 봐요. 자, y는 루트 2x 플러스 4를 2로 묶어서 x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루트 2x는 어차피 1사분면 방향에 둘 다 플러스니까 1사분면 방향, 1사분면 방향일 것이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였을 텐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시작점이 여기서 한 칸, 두 칸, 마이너스 2만큼 갔고 y축으로 1만큼 갔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프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시작점 마이너스 2,1 써주고 그 다음 이 y절편도 하나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프 그릴 때.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이게 루트 4는 2니까 2 더하기 1 해서 여기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써주면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이 y절편이나 x절편을 찾아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정역이 2부터 5일 때 치역을 구하라. 문제 없죠. 왜? 이건 순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순 증가하는 함수니까 2와 5일 때 그래프 값 찾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더 좋아요. 뭐 어차피 똑같네. 여기는 똑같네. 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루트 8. 그러니까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8. 1 플러스 2 루트 2.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루트 14? 굉장히 별로네. 5 집어넣으면 루트 14.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치역을 구하라고 하면 항상 y 바 y는 1 플러스 2 루트 2 이상 1 플러스 루트 14. 굉장히 별로예요. 어쨌든 이렇게 써야 돼요. 답을 쓸 때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오른쪽에다 해봅시다. 얘는요. y는 2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우리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써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썼더니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미 어느 사분면 방향으로 간다? 3, 4분면 방향으로 간다. 3, 4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인데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알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어차피 3, 4분면 방향이니까 이쪽은 위쪽 별로 그리지 말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였어요. 이렇게 가는 그래프였는데 얘를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절편 하나 찍어주는 게 좋아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6. 아, 이 자리는 마이너스 루트 6이구나. 마이너스 루트 6. 이 정도 찍어주시면 좋아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거나, 오, 얘는 또 잘려있네. 뭐 상관없어요. 하면 돼요, 그대로. 자,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 그리고 1부터 3까지. 여기 1부터 3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치역을 구하라. 치역은 그러면 y바 하고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5 원래 식에다 집어넣으면 16 나오거든요. 루트 16이니까 4.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 자리.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자 1일 때 집어넣어 봐야죠. 1일 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2 나와요. 2. 이 자리가 2구나. 2. 그래서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y가 어디까지? 0까지. 3 집어넣으면 0이라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들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 따져보라는 거라서 어렵지 않죠? 잘 따라왔죠? 자, 다음 바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작점이다. 시작점과 몇 사분면 방향으로 갔는지 그것만 잘 따지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무리함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오, 굉장히 어려워 보여. 하지만 우리가 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를 봤더니 시작점이 어디예요? 3,2. 아, 시작을 3,2에서 했구나. 그리고 어느 방향? 3, 4분면 방향이구나. 이게 3, 4분면 방향. 그렇게 따지면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여기에 a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되죠? 왜? a를 왜 썼어? 여기 a 있잖아. a. x의 앞에 개수가 a라서 이렇게 묶어서 썼어요. 이해됐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를 더 가르쳐줬어. 뭘 가르쳐줬죠? 여기 1,0을 지나는구나. 대입! 1,0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하면 이 마이너스가 달려있어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이항하면 루트 a에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마이너스 2a라고 씁시다. 마이너스 2a가 여기 2 양변 제곱 마이너스 2a가 4 a는 마이너스 2 끝! 끝났어요. 대입만 하면 되겠죠?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집어넣었어요. 그럼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원래는 더 맞는데 우리는 A랑 B랑 C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정리해서 마이너스 루트 전개하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6, C는 2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시 대입. 여기다 A, B, C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다시 대입해요. 그러면 2번은 y는 루트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마이너스 2를 묶으면 좋으니까. 마이너스 c, c가 2니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얘의 치역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네. 몇 사분면? 2사분면. 루트 바깥에 있으면 4사분면. 그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이쪽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쪽 2, 4분면 방향으로 가는 놈이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3만큼 갔구나.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여기가 시작점이 된다고. 이게 3,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하는구나. 그리고 얘 0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와요? 0 집어넣으면 루트 6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양수 부분이네. 그럼 얘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이 y절편이 어디라고요? 0 집어넣었더니 루트 6 마이너스 2예요. 이 자리가.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역을 구해라. y가 마이너스 2부터 0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이라고 하면 이 식은 y 값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보다는 원래 식으로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이 y 값이 마이너스 2일 때와 0일 때를 찾는 거예요. 여기 이게 마이너스 2라면 여기를 지우고 쓸게요. 그냥. 자, 이게 마이너스 2라면 누가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그럼 이거 없어지고 얘가 0일 때겠네요. 그래서 x가 3이구나. 이 자리가 3일 때가 마이너스 2네. 방금 이게 3, 마이너스인데 제가 뭘 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당연히 이게 3일 때 마이너스 2였는데 한마디로 뻘짓했어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0일 때만 찾으면 되죠? 아이고야. 자,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2. 그래서 양변을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4.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x가 1일 때네요. 1. 그래서 1일 때가 0. 이 자리가 1일 때가 0. 그리고 여기 3일 때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정역 쓰라고 하면 여기 집합 표시 항상 하시고 x가 1부터 어디 3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간단하죠?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유리함수에 비하면 조금 쉽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 어려운 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리함수랑 1차 함수, 직선과의 위치 관계 어떻게 될 때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제, 오늘 우리가 풀 문제 중에 가장 마지막 문제는 또 살짝 어려울 수 있다. 그거 생각하면서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역함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역함수를 구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아까 우리가 y는 루트 x의 역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y는 루트 x의 역함수는 y는 x제곱이다. 그죠? y는 x제곱이다. 대신에 x제곱 전체가 아니라 그거의 일사분면이다. 일사분면 부분만 나타내는 거였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1에 어디? 일사분면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수 부분만. x가 양수일 때 그럼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근데 이거 역함수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구해 봅시다. 우리가 뭐 충분히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면 될 테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 봅시다. x제곱은 y 마이너스 1. 그쵸?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y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1보다. 자, 이 y의 범위가 왜 중요하느냐? 역함수를 구할 때에는 x의 범위보다 y의 범위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 y의 범위가 얘의 새로 구하는 역함수 x의 범위가 되니까. 그죠? 자, 얘를 풀면 x는 풀마 루트 y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건 x와 y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역함수니까 y는 풀마 루트 x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여기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둘 다 갖는 게 아니라 루트 x 마이너스 1만 갖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범위는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고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그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1,0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루트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런데 약간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떤 생각? 그럼 둘이 교점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죠? 찾아보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x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1과 y는 x와의 교점이 있나 없나? 넘겨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허근이죠? 판별식 하면 1 마이너스 4니까 음수, 허근.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점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둘의 해가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2번. 자, 이번에는 fx로 쓰여진 애를 우리가 y라고 씁시다.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쓰고 얘 y의 범위, x의 범위 한번 옆에다 써놓을까요?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y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왜 2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시작점이 어디? 1,2니까. 시작점이 1,2. 1,2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바꿉시다. 바꿔요. 이제 우리 2를 넘겨서 y-2는 루트 x-1 양변 제곱 y-2의 제곱 x-1 1마저 넘기면 x는 y-2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y랑 x 자리 바꿔주니까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또 x의 범위 찾아놔야지.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는 이거 거꾸로 쓰면 돼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구나. y는 1보다 크거나 같구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프 그려보면 되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다 그려볼까요? 아이고, 왜 이렇게 휘었어? 자, 이렇게 그려보면 원래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면 이제 우리의 그래프는, 구하는 그래프는 꼭지점이 2,1이에요. 2,1, 2,1 여기.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얘의 2보다 큰 부분이니까 여기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이해되죠?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는 거죠. 딱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 자리가 1,2, 이 자리는 2,1. 됐죠? 별 문제가 없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쉬운 이야기들은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짝 어려운 얘기 한 2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2문제. 잘 보셔야 돼요. 이 2문제만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뭐 한 번만 들어도 다들 뭐 어느 정도 머리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아세요.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마지막 이 2문제는 조금 유념하셔서 긴장하시고 문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fx가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이 gx 그래프가 0,3을 지난다. 자, gx가 0,3을 지난다고요? 그럼 fx는 어디를 지나는 거죠? fx는 y는 fx는 3,0을 지난다. 그죠? 이거를 빨리 캐치해놔야 돼요. y는 fx는 3,0을 지난다. 즉 f3은 0이구나. 3 집어넣으면 0이구나. 루트 a 마이너스 1이 뭐? 아이고, 3을 집어넣었는데 어디 갔어? 3 플러스 a 이게 0이구나. 그쵸? 얘가 0,3을 지나면 우리는 3,0을 지난다고. 역함수가 0,3 지나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a가 1이 되고, 그럼 3 플러스 a는 1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a 값 구했죠. 자, 그러면 y는 gx의 그래프랑 얘 접할 때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다행인 거예요. 다행. 역함수의 그래프와 이 y는 x 플러스 k가 접할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여기 문제 말고 우리가 이제 다른 문제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형 교재 문제를 풀어보면 이 무리함수랑 1차 함수랑 뭐 만난다,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범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한두 번 풀면 잘 해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중요할 수 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a가 마이너스 2니까 일단 fx를 다시 써요. y는 루트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역함수 구합시다. 넘겨서 y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2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넘어가고 x는 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따라서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서 원래 이 y의 범위는 어떻게 됐죠? y의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여기도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하는 gx의 그래프, y는 gx의 그래프예요. 자, 얘랑 y는 x 플러스 k가 접한다. 그럼 뭐 이게 y는 x는 이렇게 가는 놈이고 y는 x 플러스 k는 얘를 점점 위로 올려야죠. 그죠? y는 x 플러스 k가 여기서 딱 접한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항상 2차식과 1차식 접한다는 얘기 나오면 연립해서 판별식 t, 연립해서 판별식 t. 맞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연립합시다. 여기다 해볼까요?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x 플러스 k 둘이 같다고 놓고 판별식 t x제곱 2x 플러스 1 더하기 2,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 x제곱 여기는 x 3 마이너스 k는 0 그쵸? 얘가 판별식 t를 물론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이거 보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게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판별식 t를 하시면 1 빼기 4배 3-k가 0이다. 판별식 t가 0이어야 접하니까. 그죠? 접할 때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1-12 플러스 4k가 0. 그럼 4k는 11. 그래서 k가 4분의 11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쵸?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 무리함수는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유리함수를 너무 길게 했어요, 제가. 좀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길게 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셔야 돼. 지금 읽어보셔야 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문제 잘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읽을 게 없죠. 자, fx가 x가 양수 있는 부분은 루트 x고 x가 음수인 부분은 x제곱이래요. x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루트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루트 x. 양수 있는 부분은 y는 루트 x. x가 음수인 부분은 x제곱으로 간대요. x제곱. 이렇게. y는 x제곱인데 이 음수 쪽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쵸?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y는 루트 x랑 y는 x제곱은 원래 서로 어떤 관계였어요? 역함수 관계였어. 서로 역함수. 물론 얘는 음수 부분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양수 부분에서 있었다면 얘가 y는 x제곱이 양수 부분에서 있었다면 이거랑 이 그래프는 어떤 똑같은데 얘를 살짝 딱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그래프인데 얘를 y는 x 대칭을 시켜서 뒤집으면 이 그래프가 됐어요. 이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
근데 이 또 노란색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양수부분과 음수부분은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얘를 또 다시 이렇게 뒤집으면 일치해 버린다고. 이 노란색 그래프랑 얘랑 일치해 버려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하얀색을 y축 대칭하면 얘랑 얘는 일치가 되고, 그 다음 이쪽 오른쪽 1사분면에 있는 이 하얀색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일치해요. 일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이 하얀색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랑 이 2사분면에 있는 이 하얀색 그래프는 서로 모양이 똑같은 그래프구나.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물론 이게 대칭시키고 대칭시키면 되지만 그냥 얘를 회전을 시키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래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 문제에선 중요해요. 이 문제에선. 그게 중요해요. 루트 x랑 x제곱의 그래프가 결국에는 모양이 똑같은 거구나.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일치가 되고, 이 그래프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일치가 되니까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하얀색 1사분면의 그래프랑 2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대칭을 시키면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래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알겠죠? 뭐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 그 다음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이 그래프의 윗부분과, 그러니까 여기 윗부분과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갑자기 여기다가 원을 그리래요. 원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원을 그려야 되는데, 원을 그려야 돼요. 원을 그려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 그림을 좀 만들어 놨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 노란색이랑 이게 있으면 더 헷갈리니까 얘를 지워버리고, 여기 원이 있어요. 여기가 1,1자리, 아까 y는 x와의 교점. 그럼 원이 자, 이런 원이 있어요. 자, 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그림이 좀 이상해도 잘 봐봐요. 자, 여기 윗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윗부분 그냥 반원이에요. 반원. 맞죠? 반원이에요. 그리고 이 하얀색 그래프의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윗부분. 하얀색 그래프의 윗부분.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위에 반원은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의 모양과 이 부분 모양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죠, 문제.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걸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A라고 합시다. A. 이 부분은요 어디로? 여기로 쏙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로 이 부분으로 얘를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회전 딱 이렇게 90도 회전을 딱 시켜버리면 이게 밑으로 쏙 들어간다고. 이 자리로 A로 A 이렇게 쏙 들어간다고. 이 자리로. 그러면 얘는 이 사각형 하나랑 여기 반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래서 그 앞에 서론이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결론은 끝났어요. 이제 답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지름이 1인 원이었으니까 여기의 넓이는 1이고, 여기 반원이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은 파이, 거기에 반원 2분의 파이.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공통 부분의 넓이다. 끝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또 몰라서, 자,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해가 되면 이러고 끝난 거예요. 꺼도 돼요, 이제. 이해가 됐으면. 자, 이 그림이 여기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이 그림. 제 그림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자, 보시면 이 원이 있고, 여기 y는 루트 x예요. 잘 보이지 않는데 y는 루트 x. 이 모양하고
그러니까 이 노란 선, 이 y는 루트 x하고 이 주황선 y는 x제곱은 얘는 이렇게 넘어가면 돌아가면 똑같다고요. 돌아가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공통 부분이 이 윗부분인데 여기 반원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이 반원. 윗부분은 그냥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예요. 이 아랫부분, 이상하게 생기면 이 아랫부분이 문제라고. 이 아랫부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여기 A라고 합시다. 여기는 이 부분을 지금 이 밑으로 온 거예요. 이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거예요. 똑같이 갈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로 들어가면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여기가 1인 정사각형이 되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되고 여기 반원의 넓이를 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될 수 있다. 1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된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에서 그 무리함수하고 1차 함수와의 위치 관계, 뭐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범위 구하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서 문제 잘 풀어보시고 나머지 문제는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